20대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줄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전남도 역점 사업 예산 반영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위가 물러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때늦은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예보되면서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6개 분야 22개 체험시설을 갖춘 전남 안전체험학습장이 공식 개관했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실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안전교육의 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과는 별도로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공을 들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 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남의 하늘길도 활짝 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거점 완문공항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건의한 150억 원 사업비 가운데 정부안은 10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기반 시설과 완도 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등 전남도 주요 사업들이 건의에게 크게 못 미치거나 아예 정부안에 빠졌습니다. 전남도는 추가 반영하거나 증액돼야 하는 사업은 정부가 약속하거나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은 여야 국회의원이 골고루 퍼져 있는 데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표심 확보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긍정적 경쟁이 예고된 상황. 각 교섭단체별로 예결위 간사가 있고 소위원이 선임되므로 이를 최대한 장점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3년 연속 달성한 6조 원을 넘어 지난해 6조 8천억보다 많은 7조 원 돌파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도와 한국전력이 친환경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벨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 등 유관기관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잉여 전력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고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린수소 에너지는 핵심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나가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시승식이 내일 오전과 오후 목포 북항 승강장과 고화도 승강장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들 920명을 대상으로 목포 북항 승강장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시승식을 열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고화도 승강장에서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해상 케이블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서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벼 위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벼 수확을 앞둔 농민은 주말까지 예보된 비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날씨가 화창해야 벼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는데 잦은 비 때문에 쌀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수확량은 20-30% 줄지 기본의 생활비 내지는 공과금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런 공과금도 있고 학생들 학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가을 장마이다 주말쯤 태풍 북상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과수농가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올봄 저온 피해로 배가 늦게 자란 데다 추석까지 빨라 서둘러 수확해야 하지만 비 소식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배가 봉지가 젖어버리면 수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젖어버리면 깔도 죽을 뿐더러 압상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비가 안 오기만 할 정도 기다리는데.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5일까지 광주 전남에 50에서 100mm,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을 장마이다 이번 주 후반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 소식까지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진과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해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과서나 시청각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재난재해와 각종 사고별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풍수의 체험실. 초속 10m에서 최대 초속 30m까지 강한 비바람을 직접 몸으로 느껴봅니다. 교실 형태로 꾸며진 지진 체험관. 교과서나 시청각 자료로만 배웠던 지진의 실제 강도를 체험하고 대피 요령도 따라해봅니다. 학생들에겐 재난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지진에 대한 충격을 알아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충격을 알아보면서 느껴볼 수 있었어요. 국비를 포함해 모두 2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년여 만에 개관한 전남 안전체험 학습장. 교통과 생활, 화재와 선박 안전 등 6개 분야 22개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승용차 전복사고 체험시설은 물론 지하철 화재나 승강기, 갇힘 사고 시 대피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왕관기 탈출 등 다양한 현장 실습도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번 체험한다 그래서 또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키워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중한 체험을 계기로 해서 학교 단위에서 좀 더 심화된 그런 체험과 그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진과 태풍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춘 전남 안전체험 학습장이 안전교육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전남도 민생사업경찰팀이 올여름 휴가철 기간 행락지 주변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주택에서 수년 동안 커피를 판매한 무신고 휴게 음식점 등 17곳에 대해서는 벌금 등이 부과됐고 나머지 48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도는 휴가철은 끝났지만 가을 여행철이 시작되면 관광객 유입이 늘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개헌 논의에서 지역 분권이 강조되는 등 지역 언론의 역할과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작 포털 사업자들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표 포털인 네이버의 휴대전화 앱입니다. 구독할 수 있는 77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 언론은 단 3곳입니다. 다음과 네이트는 언론사 분류 100여 곳 가운데 지역 언론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지역 언론 차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미 거대 언론이 된 포털의 책임성이 지적됐습니다. 비례적인 균등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할당이 돼야 되고 지역 언론의 어떤 목소리들을 담아내야지만이 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포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분권 시대의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라도 지역 언론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역 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 차별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지역과 전 국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포털이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토론에서는 포털 대주주인 국민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뉴스 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목포시와 목포복지재단이 내일부터 사랑의 밥차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랑의 밥차는 혹서기인 지난달 중순부터 이번 달까지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다시 운영되고 혹한기에는 다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된 사랑의 밥차는 지금까지 237회에 걸쳐 11만 8천여 명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보름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범죄 예방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전 금융기관과 금은방 등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상대로 범죄 예방과 신고 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역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돕기 위한 스마일센터가 전남에 들어섭니다. 전남도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문 심리 치료 기관인 스마일센터를 내년 설립을 목표로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센터는 전남을 제외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4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역에서 발생했던 적조가 가을 장마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유해성 적조 생물 개체가 지난 주말 기준 밀리리터당 20개체에서 980개체가 발생했지만 수온이 22.8도까지 내려가면서 적조띠가 약해지는 등 소강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해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적조는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전남사무소는 불법 탐방로를 이용한 산행을 적발하는 특별 단속팀을 다음 달 27일까지 운영합니다. 목표였습니다.